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이브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자, 지난주에 개봉기를 업로드했던 샤오미 Mi 9 SE, 오늘 그 첫 번째 리뷰, 기본적인 성능에 대한 리뷰인데요.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천 원짜리 충전기들이나 몇십만 원짜리 스마트폰들까지 무슨 리뷰를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하시냐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봐주시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만, 딱히 리뷰를 목적으로 제품을 살펴보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해와서 딱지만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만 붙여서 파는 그런 비싼 물건들을 구매하는 데 지쳐서 이제 소소한 물품들까지 직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직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중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오늘과 같이 자주 리뷰하는 샤오미 제품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최소한의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100% 믿지는 않기 때문에 검수의 일환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블로그나 유튜브로 옮기는 것 뿐입니다. 샤오미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는 샤오미 보조 배터리로 보자면 5년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만 보자면 만 3년이 이제 조금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빵스팩에 그것도 박스를 열어보고 무척 마음에 들었던 이 Mi 9 SE를 통해서 처음으로 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Mi 9 SE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오로지 Mi 9 SE에 탑재되었다는 UFS 2.1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샤오미 공홈 제품 스펙에는 UFS 2.1이라고 제품 용량에 따라서 구분된다는 그런 문구 또한 없고요. 어느 회사의 메모리를 사용했는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은 간단한 벤치 테스트로도 UFS 2.1이 맞는지 확인은 가능하겠죠. 저장소의 성능 벤치는 이제 안드로 벤치라는 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드로 벤치라는 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UFS 2.1 탑재했다고 알려진 샤오미 포코폰 같이 한번 실행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앱 실행하고요. 자, 벤치 테스트 끝이 났고요. 자, 보시다시피 포코폰은 729.9MB/s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같은 UFS 2.1 속도가 같아 비슷해야 될 텐데 지금 Mi 9 SE 같은 경우에는 465.18MB/s. 자, UFS 2.1 탑재했다고 하는데도 속도가 이 포코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샷을 보면 이제 각 메모리별 속도 차이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MMC 5.1을 사용한 홍노트 7의 경우에는 300MB/s 미만, 그리고 제 리뷰 노예인 포코폰 같은 경우에는 UFS 2.1에 700MB/s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속도를 비교해보면 Mi 9 SE의 속도는 UFS 2.1이라기보다는 UFS 2.0의 속도라고 봐야겠죠. 재작년이었나요? 하웨이에서 P10 프로를 출시를 할 때 이 메모리 파동이 한번 났었는데요. 그 당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샤오미의 경우에는 제가 샤오미 스마트폰을 접하기 직전에 홍미노트2에서 이 뻥스펙 논란이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는 샤프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고 광고를 하고서는 티안마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해서 문제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전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뻥스펙 논란을 한번 겪었으면서도 다시 이런 일을 벌인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제 경우에는 오로지 이 UFS 2.1 하나만 보고 구매를 한 입장에서 도저히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MIUI 포럼이라든지 어딜 봐도 여기에 대한 언급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저도 일단 구매처에 문의를 해둔 상태인데 일단 답을 기다리면서 다른 테스트를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벤치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요즘 퀄컴의 AP 티어 구분이 아주 중구난방이죠. 플래그십의 800 시리즈, 그리고 중국계의 600 시리즈와 보급계 400 시리즈 이하 정도로만 구분이 되던 게 바로 엊그제였는데, 작년부터는 네이밍 순서도 엉망이고 덜컥 710이라는 중국기의 GPU를 강한 녀석이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Mi 9 SE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712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데뷔한 스냅드래곤 710의 리비전 버전이고요. CPU 클럭만 조금 올라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일단 CPU 성능만을 보자면 스냅드래곤 660 대비해서는 싱글코어가 15% 이상 성능이 뛰어나지만 멀티코어는 그 성능 차이가 얼마 나지는 않고요. 멀티코어 성능이 중요한 안드로이드에서는 티어가 어찌되었든 간에 CPU 성능에서는 스냅드래곤 660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공정의 차이가 있으니까 배터리 소모율에서는 어느 정도 격차를 벌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GPU에서는 스냅드래곤 660과 확실히 격차를 벌이고 있는데요. GFX 벤치도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은 GFX 벤치는 항목이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유튜브에 스크린샷 등으로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GPU 자체도 한 세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660 대비해서는 최소 30%에서 40% 이상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뻥투투라고 못 믿는다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부분별 벤치가 종합된 성능이 안투투에서 드러나는 걸 텐데요. 긱벤치에서 보셨다시피 CPU 성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대신에 GFX 벤치에서 차이 나던 그래픽 성능은 2배 가까운 점수로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PU와 GPU 외에도 UFS 2.0으로 보이는 메모리 속도 또한 UX 점수에 반영이 되어 있을 테고요. 그래서 종합 점수로는 약 3만 점 정도의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저 정도 점수 차이만큼의 성능 체감을 직접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스냅드래곤 712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일단은 스냅드래곤 845 이상의 플래그십 라인업에 비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스냅드래곤 835 대비해서는 GPU 성능에서는 차이가 나더라도 웹서핑이라든지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그 차이를 느끼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사용 전에 이 벤치 테스트로 점검을 해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중국계 중에서는 어느 정도 게임 성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바로 이 Mi 9 SE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벤치 테스트를 끝나고 나서 일단은 UFS 2.0으로 보이니까 각 기기별의 메모리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일단 메모리 속도로만 보자면 지금 일단 Mi 9 SE 같은 경우에는 UFS 2.1이 아니라 2.0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일단은 오랜만에 만나보는 UFS 2.0이라서 일단 메모리 속도 비교는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좌측에 있는 Mi 8 SE 스냅드래곤 710에 eMMC 5.1 탑재를 하고 있죠. 자, 스냅드래곤 710과 712는 CPU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속도 차이가 난다면 아무래도 이 메모리에 따른 속도 차이라고 봐야 할 테고요. 당연히 Mi 9 SE가 Mi 8 SE보다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배틀그라운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비슷한 스펙의 CPU임에도 속도 차이가 상당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저장소에서 나온 속도 차이고요. 자, 요까지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연찮게 테스트를 하다가 이 스냅드래곤 845의 UFS 2.1 포코폰과도 비교를 해보게 됐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떨까요? 당연히 포코폰이 빠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Mi 8 SE와 Mi 9 SE 요만큼의 차이가 날까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포코폰과 Mi 9 SE 동시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터치하는데 약간의 시간차 발생을 하겠지만은 지금 앱 실행에서 시간차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죠. Mi 9 SE의 스냅드래곤 712는 CPU 성능만 가지고는 스냅드래곤 835와 비슷하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스냅드래곤 845에 UFS 2.1을 탑재한 포코폰과의 앱 실행 속도 차이가 거의 나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게 공정빨인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자, 지금 보셨다시피 이런 상황이라면 Mi 9 SE에 700MB/s 이상의 UFS 2.1이 올라간다면 스냅드래곤 845와 실행속도 역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 금방 저장소 테스트를 했던 안드로 벤치의 앱 호환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부분은 가능성이 좀 없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어쩌면 샤오미에서 티어 구분을 위해서 UFS 2.1을 탑재하고도 컨트롤러에서 속도를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부분은 구매처에 정확한 답변을 요청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나머지 성능 비교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래그십 대비 중국기의 매력이라면 아무래도 적당한 성능에 오래가는 배터리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Mi 9 SE 또한 성능 대비 배터리를 크게 소모한다는 느낌은 없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벤치마크로 지속적인 부하를 줘도 특별히 발열이 발생한다거나 배터리가 소모가 심하다거나 하는 부분은 느껴지질 않습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는 아몰레드죠. 당연히 동영상 재생 정도로는 밝기 100%에서 약 1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해서 무척 사용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제 경우는 이 12시간에서 반토막을 내면 웹서핑 정도로 사용하는 실사용 타임이 나오던데요. 일단 이 부분은 후속 리뷰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00mAh 이상의 배터리를 탑재한 기기나 플래그십의 경우에는 샤오미 또한 충전 성능이 무척 뛰어난데요. Mi 9 SE는 배터리 탑재 용량이 3070mAh에 불과해서 다른 기기에 비해서는 최대 입력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퀄컴 퀵차이 3.0 번들 충전기로는 최대 14W 정도로만 충전이 가능했고요. 다른 퀄컴 퀵차이 3.0 충전기나 USB PD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 값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스펙상에는 최대 18W라고 하니까요. 차후에 미9 번들 충전기 정도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최대 입력값이 크지를 않아서 번들 충전기로는 방전된 상태에서 완충까지 약 1시간 26분 정도. 물론 여기서 10분 정도는 더 충전을 해야 충전은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충전 성능은 요즘 스마트폰들 평균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UFS 2.1에 대한 부분을 가장 집중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것보다는 이 후면에 있는 이 트리플 카메라에도 관심을 가진 분들이 무척 많으시죠. 미9 SE의 경우에는 샤오미의 플래그십인 미9과 동일한 소니 IMX586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메인 카메라 한정에서는 조리개까지 미9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만 망원과 초광각의 경우에는 미9 대비 화소와 조리개 모두 조금씩 떨어지는 스펙이고요. 차후에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일단 메인 카메라의 경우에는 작년 샤오미 플래그십들과 같은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 포코폰은 물론이고 아이폰 XS 맥스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는 사진을 촬영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내에서 일광 정도의 외부 조명을 사용해서 촬영해본 사진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외부 조명을 끈 상태에서 형광등 아래에서 촬영을 해본 사진입니다. 자, 일단 기대했던 대로 제가 지난달 리뷰를 마쳤던 홍미노트 7보다는 훨씬 나은 사진 품질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같은 센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 이하의 저조도에서는 미9과 같은 급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소한의 품질은 확보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안심이 되고요. 이제는 진행 중인 다른 리뷰가 끝나는 대로 얼른 실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사진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9 SE의 또 하나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중국기면서도 이제 화면 지문 인식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자, 일단 화면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화면 끄게 되면 이렇게 하단에 지문 인식 부분이 이렇게 별도로 표기가 됩니다. 광학식이라서 이렇게 바로 표시가 되고요. 이 부분에 정확히 손가락을 위치시켜야 잠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 잠금 해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연 시간이 조금 있죠.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연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일단은 아직까지 후면 지문 인식보다는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은 예전에 경험해봤던 미5S의 그 초음파 지문 인식보다는 훨씬 성능이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 지문 인식을 탑재하고 있지만은 지금 2D 얼굴 인식이 너무 속도가 빨라서 실제로 지금 테스트를 하면서도 저도 이 화면 지문 인식은 거의 사용할 일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일단 사용해보면서 느낀 단점 중에 하나가 인식률은 그럭저럭 쓸만한 정도지만은 다만 잠금 화면 시간이 오래되었을 경우에는 이 지문 인식 관련해서 관련된 동작들이 슬립에 빠지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제대로 잠금 해제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기대했던 UFS 2.1이 아닌 것 같아서 상당히 지금 기분이 조금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어쩌면 직구의 맹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제가 받은 미9 SE의 메모리가 실제로 UFS 2.0이라 하더라도 샤오미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화웨이 같이 사용 경험에서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일단 UFS 2.1 탑재에 대한 부분은 일단 계속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나머지 부분들만 가지고도 일단 무척 좋은 기기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고요. 일단 구매처에서 속 시원한 하필 올 때까지는 무작정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쩌면 생산 라인의 문제로 일부만 저와 같이 UFS 2.0이 탑재된 제품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분들의 후기도 기다려 봐야 할 텐데요. 어떻게 받았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후기가 전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이 부분은 다른 분들도 좀 확인을 해봐 주셨으면 하고요. UFS 2.1만 확실히 되었더라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는 중국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듯 한데요. 일단 어떤 답변이 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 다음 리뷰에서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